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송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2023학년도 제1학기 4월 12일에 시행되는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커 과목을 조금 힘들어 하셔서 전체적으로 과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는 중간고사에 출제될 영역이 계속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도커를 인스톨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분투 리눅스에서 인스톨하는 과정, CentOS에서 인스톨하는 과정, 자동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배포판을 자동 인식하는 버전, 이렇게 세 가지의 각각의 옵션들을 모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도커를 인스톨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항목이겠죠. 두 번째 영역이 바로 이제 리눅스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리눅스 명령어 부분이 퍼센테이지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도커에 대한 인스톨이 끝난 다음에 활용 단계이기 때문에 1학기 때는 리눅스 명령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했던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영역 etc 밑에 패스워드, 이게 섀도우 파일로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가 암호화된다고 그랬죠. etc 밑에 패스워드를 파일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 아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로그인을 성공했을 경우와 로그인을 실패했을 때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실패 로그가 떨어지는 경우, 성공 로그가 떨어지는 각각 관련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BTMP, WNT 파일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그인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떤 파일을 참조하는지, 로그인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어떤 파일을 참조하는지 한 번 더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리눅스와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포어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로 넘어갈 때 어떤 명령어를 써서 넘어가는지 이 부분 영역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리눅스 중에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거, 여러 가지 파일들을 압축하고자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타르 파일로 압축하고자 했을 때 명령어에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눅스와 유닉스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부분, 파일 퍼미션과 관련된 부분이죠. 보안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유저, 그룹, 어더스, 각각의 RWX, RWX 2의 0승이 무조건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의 2승이 4, 2의 0승이 1, 예. 2의, 그래서 4, 2, 1, 다 풀어지면 777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숫자로 이 파일 포미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또 RWX, RWX가 실제로 표기되었을 때 이 파일 포미션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리눅스에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ISMS를 비롯해서 ISO 27000인 여러 가지 보안 심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파일 퍼미션을 이해하는 부분, 퀴즈에도 나왔었지만 유마스크와 함께 파일 퍼미션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명령어를 통해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소위 디펜던시라고 하는데 의존성입니다. 어떤 파일을 인스톨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돼서 다른 어떤 솔루션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약점, 최신 보안 업데이트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 목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 어떤 명령어를 쓰는지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도 중요한 게 uname이라는 게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실습을 할 때 나의 유닉스 리눅스가 어떤 커널 베이스냐라고 커널을 확인하고자 할 때 uname 명령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tail-f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끊어서 보겠다 라고 할 때 쓰는 명령어죠. tail-f에 대한 명령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눅스에서 완전히 파일을 삭제하고자 할 때 파일의 명령어의 옵션을 어떻게 주는지 여러분들 교환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실제 도커를 인스톨하는 영역입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도커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CentOS 그리고 우분투 리눅스에서 각각의 인스톨하는 명령어들이 달랐죠. 자동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무료 도커 배포판을 인지한 다음에 인스톨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교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리눅스별로 옵션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특히 인스톨할 때 명령어에 대한 옵션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커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우분투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삭제할 수 있겠죠. 도커의 이미지를 검색할 때 어떤 명령 옵션을 쓰는지, 마찬가지 우분투의 이미지를 내가 삭제하고자 할 때 어떤 명령어에 어떤 옵션을 쓰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도커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루트의 권한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sudo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외부에서 빈 밑에 배시를 통하지 않고 sudo를 통해서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명령어를 처리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매번 명령어에 sudo를 쓰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sudo라고 하는 명령 없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스크립트를 짜는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6주차에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복잡한 설정을 간단하게 쓰일 때 쓰이는 게 도커 컴포즈였습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에도 나왔겠지만 가상화 방식, 전가상화, 반가상화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죠. 베어메탈이라고 하는 타입 1 방식, 타입 1에 전가상화와 반가상화 방식이 있고 타입 2가 호스티드 방식이었죠. 타입 1과 타입 2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전가상화와 반가상화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퍼바이저 VM과 호스트 OS 그리고 게스트 OS의 각각의 역할 구분도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리눅스와 중첩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로그 sys로그가 있죠. sys로그는 우선순위 레벨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sys로그를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레벨부터 우선순위 레벨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리눅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클리핑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연속해서 패스워드를 5번 틀렸다. 이럴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우분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파일에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 절대 경로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걸 클리핑 레벨이라고
한다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VI 에디터, 여러분들의 일종의 메모장 기능을 해주는 리눅스의 VI 에디터 각각의 한 글자를 지우거나 한 글자를 쓸 이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도커에 대한 컨테이너 목록 확인하는 명령어,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두 부분, 도커를 설치하는 부분, 설치하고 나서 이미지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이용하고 이미지를 삭제하는 영역, 그리고 도커 컴포즈까지, 이 부분이 도커의 부분이고, 리눅스 명령어는 아주 다양하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대한 암호화 섀도우 파일부터 해서 가장 중요한 퍼미션, 유네임, 유마스크와 매핑되는 퍼미션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일 압축했을 때 옵션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실제 리눅스에서 텔넷 명령어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시스템끼리 연결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커를 실제 인스톨하는 영역과 리눅스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지,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4월 12일에 수행되는 중간고사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커 과목을 조금 힘들어하는 과정을 반영을 해서 원래 서술형 문제도 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단답형 17문항과 그 객관식 17문항과 간단한 단답형 3문제를 통해서 총 20문항을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기말고사 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퀴즈 시간에서 냈었던 크론탭을 실제 한번 작성을 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오답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크론탭에 대한 부분, 특히 요일에 대해서 헷갈려 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들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크론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답률이 나왔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이 크론탭에 대한 부분을 서술형으로 다시 변형해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는 서술형은 없고 단답형 3문항과 객관식 17문항, 총 20문항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명령어 중심과 도커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명령어들, 특히 명령어의 옵션들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중간고사를 대비한 총정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